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간 감염 사례를 유발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초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889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52%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파라 WHO 수석과학자는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는 더 커진다며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직 국장이 사망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최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망률이 코로나보다 높다며 25%에서 50% 사이의 사망률이라고 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려면 5개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이미 2012년 실험에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과정을 거쳐 대유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며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걸로 보고됐고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WHO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산 위험이 그만큼 커졌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세계 23개국에서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 총 889건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 감염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해 치사율 52%에 달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미국 우체국 노조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의 집배원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상한 공문이 한 통 이 사이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팬데믹이나 허리케인 혹은 민중봉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통행 금지가 법으로 실행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도 집배원처럼 필수 산업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은 통행 금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사태가 일어나면 집배원들은 필수 인력 증명 공문을 소지하길 바란다. 자, 여기서 필수 인력, 필수 산업이라는 표현은 2020년에 처음 사용이 되었으며 2020년 당시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었을 때도 우체국이나 배달 서비스 그리고 일부 항만 인력들은 팬데믹 시기에도 통행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한 공문이 내려온 것일까요? 물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2025년 미국 정부 계약을 찾아보니 2가지 계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한 가지는 사노피 계약입니다. 사노피는 거대 제약사이며 사노피 계약은 대략 2,500만 불 규모인데 조류독감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류독감은 인간에게는 무해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H5N8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조류독감을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보통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지만 2021년 러시아에서 인간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조금 이상한 계약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레이도스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와의 계약입니다. 사실 레이도스라는 이 바이러스 연구소는 미국 보건연구소로부터 매년 6천만 불에서 8천만 불 사이에 계약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올해는 레이도스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무려 3억 2,600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레이도스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는 지카 바이러스나 조류독감 같은 팬데믹 레벨의 사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 1년간 미국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니 조만간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계약 규모들과 계약 건들의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는 현재 혼란스러운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미루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ow MIT has built agent clones of 151 million working Americans, essentially software counterparts to real people, in order to identify which jobs are most at risk years before layoffs hit. Now, it's called the Iceberg Index. Now, findings indicate that AI can already take over tasks tied to nearly 12% of the U.S. labor market, especially in careers tied to healthcare, finance, and professional services. 최근 억만장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의 80%가 인공지능에게 직업을 잃게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말하듯 가볍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억만장자들이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해고 통지서나 다름없습니다. The white-collar labor will be the first to go. 지금까지 우리는 고용됨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결국 억만장자들의 시스템, 즉 그들의 거대한 성을 쌓는 벽돌공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만들고 그 대가로 급여라는 이름의 안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세기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억만장자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인간들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잠도 자지 않고 불평도 없는 완벽한 일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명료합니다. 남의 성을 쌓는 일을 멈추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성벽을 쌓기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에 고용이 되겠다는 낡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스스로가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창한 회사를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엔 인공지능의 코딩 능력이 매우 전문적이고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해서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코딩이라고는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재미있는 게임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몇 개의 게임을 만들어내고 구글 스토어에 출시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만 받는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혼자 개발하는 사람들에겐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어쩌면 일종의 기업과도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5개를 가지고 있다면 조그만 기업을 5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성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해보는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커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기르던 고양이가 꽤 많이 아팠습니다. 훌륭한 대학의 학위를 가진 수의사는 비싼 검사를 반복했지만 고양이는 계속 시들어만 갔습니다. 절박해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입력했고 인공지능은 의사의 오진을 지적하며 새로운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이틀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엘리트 코스, 전문직 자격증 이러한 것들도 어쩌면 이제 유효기간이 붙어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사람들을 뽑을 때 학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인재를 데려갑니다. You don't need college to learn stuff, okay? Everything's available basically for free. You can learn anything you want for free. It is not a question of learning. Probably want to hang around with a bunch of people your own age for a while instead of going right into the workforce. So I think colleges are basically for fun and to prove you can do your chores, but they're not for learning. I don't consider going to college evidence of exceptional ability. In fact, ideally you dropped out and did something. 어쩌면 이제 의미 없는 학위보다는 납땜을 할 줄 아는 능력, 기계를 고치거나 뭔가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고 음악이나 영화를 만들고 창의력을 이용해서 억만장자들은 해결하지 않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세계 질서라는 디스토피아의 세상이 와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겐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